2024년에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주주총회를 제가 주주 자격으로 다녀왔었어요. 토스, 두나무, 컬리, 야놀자, 당근, 무신사, 오아시스, 뱅크샐러드, 빗썸, 리디까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8곳이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보면 뭐 어떻게 한 걸까요? 토스하고 컬리가 최근 1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투자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금을 소진하면서 달리다가 이제 정말로 투자 시장도 어렵고 투자금을 믿고 이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어떤 그 노하우들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스타트업 중에 무슨 업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시장이 있고 잘 안 되는 시장이 있다. 역동적인 데로 가야 된다. 왜냐면 역동적인 산업에 투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역동적인 데는 저는 창업을 한다면 그런 쪽을 봐야 되지 않나. 3프로TV 주말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한동안 관심에서 조금 좀 멀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유명하긴 굉장히 유명하죠. 토스, 뭐 컬리, 무신사, 잘 나가는 곳은 잘 나가고 고생 좀 한다고 소문이 난 곳은 또 고생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최근에 스타트업 업계의 최근 한 1, 2년 사이의 실적과 동향과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전자책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IT 테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매체죠. 아웃스탠딩이라는 곳인데요. 네, 예상하시듯이 저희 3프로TV의 관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취재도 직접 하신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님 모시고 스타트업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그 스타트업들한테 사실은 실적 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돈 버는 게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그 동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지혜 기자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전자책이지만. 네, 전자책 냈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의 현황 자료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숫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맞아요. 어디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전자책은 PDF 파일이에요, 그냥? 예, PDF 파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뭐 이 방송 나갈 때 뭐 아래에 링크가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아웃스탠딩 사이트에 오셔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네, 링크는 방송 밑에 나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아웃스탠딩은 예.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아주 얄미운 매체예요. 네, 저희 유료 구독 매체입니다. 요거 사는 거는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사는 것도 로그인 해야 돼요? 야, 진짜 살 테면 사라구나. 예, 하지만 정말 자신 있는. 네, 알겠습니다. 품질,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제가 소개는 좀 시켜드렸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역시 실적 얘기할 때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 2년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2023년 대비 2024년 얼마나 뭐 성장을 했으면 뭐 성장을 했다 평가를 좀 했어요. 뭐 대폭 성장, 뭐 대폭 하락, 뭐 대폭 악화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한 표를 쭉 해놓고 그 아래다가 이제 업계가 2024년에 좀 이랬다. 저희가 이제 7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56개 업종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뭐 커머스, 뭐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뭐 커머스 업종은 2024년에 이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뭐 10개 기업이면 10개 기업, 이 중에서 제일 베스트 플레이어는 이 회사다. 왜냐면 이 회사는 이런 점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리포트를 써서 그걸 이제 56개 업종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면 2023년, 2024년에 700개 스타트업이 얼마나 잘했고 못했는지를 사실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다.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 하려고 굳이 서점 가서 책 고르기는 굉장히 싫은데. 그렇죠. 다행히 그 마음을 아시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 네, 그런 책도 없어요, 사실. 얼마예요? 저희 사실 지금 가격 책정도 지금 약간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럼 아직 다운로드 못 해요? 예. 가격이 안 정해져서? 가격이 작년에 저희가 약간 종량제 느낌으로 해서 뭐
엉망, 56개 업종을 다 사면 뭐 얼마, 엉망진창이다. 뭐 10개 업종을 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 쪼개놨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종만 살 수도 네,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책을 사 보신 분께서 56개 업종이 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 동네 업종이나 관심 네, 업종만 그쵸. 살린다. 그것도 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5개 업종만 하면 뭐 10만 원, 뭐 56개를 다 사려면은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격을 좀 탄력 있게 조정을 했었어요. 뭐다 사면 한 2, 3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요. 비싼 거구나. 비싸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뭐 남의 회사 얘기니까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데 네. 그거 열심히 찾아보면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아놓고 좀 1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스타트업 어디 있는 자료를 찾으신 거예요? 알려주면 내가 그냥 찾게. 난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 제가 그거. 정확히 이런 말씀하실 줄 알고 물론 이제 큰 스타트업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토스나 컬리 이런 데는 예. 다트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찾으면 나와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인데도 매출이 안 나오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예. 들어가니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들어가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어려운 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중소벤처기업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가서 찾으면 또 거기서 나오는데 또 거기서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벤처 관리 종합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찾고 근데 또 거기도 없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보통 비공개 요청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는 피치덱으로 가는 거죠. 피치덱 요즘 이동열 대표님이 방송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언더스탠딩에 종종 나오시죠. 언더스탠딩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피치덱 명동 칼국수가 진짜 좋은 회사라는 점을 맞아요. 세계 만방에 알려주신 분이죠. 그거 방송 들으면서 집에 가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피치덱에서도 찾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한 모든 프로세스를 700개 회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건비만 생각해도 10만 원은 싼 거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해서 알려주시면 야 이거 어떻게 파나 싶은데 니들이 어디 찾아보려면 찾아봐라. 이 되게 힘들다. 는 말씀이셨어요. 네, 직접 찾아보시고 왜냐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 바쁘시고 또 손목도 소중하신데 그거 다 일일이 찾아보시면 힘드니까 저희가 700개 넘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책 만들 때 요즘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을 합니까? 사실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 뭐 요즘 노트북 LM도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고 뭐 챗GPT도 근데 챗GPT는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크롤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숫자를 다루는 책은 100% 정확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직은 인공지능 뭐 챗GPT나 이런 거는 100%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숫자 갖고 와서 스침이 뚝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넣어놓은 자료 안에서만 답을 하니까 정확하다,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있더라고요.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노트북 LM이 뭐예요? 노트북 LM이 뭐냐면 그 구글에서 만든 AI 챗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징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거기에다 입력을 하면은 그 자료 내에서 이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의 미국 재무제표를 걷다 넣으면은 이제 노트북 LM 그거 다 읽고 궁금한 거 뭐 매출이 어땠어? 그럼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이 정확하고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훨씬 더 적은데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믿고 한번 이제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을 넣고 이런저런 내 자료를 지가 공부하고 답을 주는 거구나. 맞아요. 되게 빨리 학습해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주거든요. 그런데도 할루시네이션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노가다. 비싸다. 몰라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은 사고 안 필요하신 분들이야 뭐 단돈 1,000원이라도 안 사실 책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되고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책 소개를 좀 해서 홍보를 시켜드리겠다고 저희가 꼬셔서 그래서 우리 지혜 기자님 나오셨는데 실은 요즘 스타트업 동네 분위기나 좀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어때요? 요즘 그 특히 1조 원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는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이제 유명하죠. 야놀자, 뭐 컬리, 맞습니다. 무신사, 뭐 토스 이런 회사들은 기업 가치도 뭐 웬만한 상장사보다도 높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의 고민은 또 있는 것 같고. 네, 그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오늘은 사실 개별 회사 분석하는 방송이 아니고 약간 거시적인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두 갈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이게 조금 의외인 부분인데 그 사실 제가 이 전자책 작업을 하기 전에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트에 올라가기 전에 예. 유니콘 10곳 정도의 주주총회를 제가 주주 자격으로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제 주총 가면 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서.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데가 토스, 두나무, 컬리, 야놀자, 당근, 무신사, 오아시스, 뱅크샐러드, 빗썸, 리디까지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8곳이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매출도 늘고 이익도 많이 네. 나든가 손실이 많이 줄든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왜 안 해? 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는구나.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셨고 예.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렸고 수익성을 굉장히 개선했거나 굉장히 높였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전부 다. 아니요. 자회사들이 있긴 한데 원래 자회사들 중에서 흑자 내는 데 있었어요. 뭐 토스증권 이런 데는 냈지만 비바 리퍼블리카 모 회사가 흑자 전환한 거는 설립 이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2023년도에만 해도 적자가 2천억 원이었거든요. 영업 손실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고. 뭘로 돈 벌어서 뒤집었어요? 직원들을 내보낸 건 아닐 거고. 네, 그 비용을 많이 안 쓴 상태에서 매출을 늘린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네. 뭐 이거 하시면 뭐 드려요 하는 보너스 같은 이런 마케팅 많이 줄였구나. 마케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돈 들어가는 마케팅 안 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매출이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에비타 흑자를 냈었죠. 최근에 뭐 드디어 영업이익 냈다.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2024년에 이미 에비타 흑자를 냈었고 이번에는 진짜 영업이익이에요. 네네. 컬리 덕분에 많은 회계 용어를 배우게 됐어요. 공헌이 그런 것도 있어? 에비타 흑자라는 것도 있구나. 전 국민을 공부시키는 컬리라고 그랬었죠. 이번에 진짜 흑자. 네, 이번에 1분기 2025년 잘하셨습니다. 1분기. 그래도. 네.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적자였는데 2024년도에는 1조 클럽에 입성을 했고요. 매출로?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이 넘게 냈어요. 무신사. 네네. 무신사가 옷 파는데 적자였어요? 원래는 계속 흑자 회사였는데 2023년에 한 번 딱 적자 전환을 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자회사들이 손실이 나다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네. 그런데 다시 2024년에 흑자 회사로 전환을 했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매출이 1조 7,31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뭐 근데 1조 2천억 원이 막 이랬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코인 시장이 살려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래소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팀원 인수해서 되게 화제가 됐던 오아시스도 매출 5천억 원 넘기고. 오아시스는 정말 누가 해도 다 적자인 사업을 오아시스만 하면 흑자가 되는. 맞습니다. 마술을 부리고 계신 분이죠. 거기도 뭐 매출 5천억 원 넘기고 영업이익도 이제 몇백억 원을 냈고 이런 식으로 유니콘들이 다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났다. 성장성 끌어올렸고 수익성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다 잘했다. 유니콘들은 잘했다. 유니콘들은 그렇게 잘했다. 보니까 저도 농담 삼아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익 내는 거는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하던 분들이 다들 그렇게 싹 잘하고 있을까?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라는 보면 뭐 어떻게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유니콘 스타트업이면 그래도 업력이 그래도 좀 있죠. 10년 가까이 뭐 최근에 토스하고 컬리가 최근 1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걸 축적을 했던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투자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투자금을 소진하면서 달리다가 이제 정말로 투자 시장도 어렵고 투자금을 믿고 이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어떤 그 노하우들을 꺼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상황도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졌던 노하우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벌라고 하니까 안 하던 인터넷 쇼핑 같은 커머스 갑자기 시작하는 회사들도 좀 있다면서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었던 회사가 한의학 제품 같은 거를 만들 뭐 커머스를 낸다든지. 메디스트림. 네, 메디스트림. 아. 네,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커머스 툴 같은 거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제 브랜드 도와주던 회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뭐 인수를 해가지고 매출을 늘린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커머스를 붙여가지고 매출의 규모를 키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뭐 그게 아니면은 뭐 M&A를 해가지고 뭐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뭐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예. 숫자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래도 돈 잘 버는 곳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걸 요즘엔 스타트업 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그 동네 용어가 있어요. 스타트업 씬에서는 네네. 화장품 회사들은 돈 버는 회사는 잘 버는 것 같고. 네. K뷰티가 요즘 화장품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가져봐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걸 알고 안 가는 거예요. 내 나이 때 봐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메틱, K코스메틱, K뷰티가 엄청 핫해가지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되게 좀 한국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타깃 자체가 해외로 넓어지니까 예. 아무래도 더 매출도 잘 나고 영업이익도 사실 화장품이 원가 보면 화장품을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화장품 원가야말로 120원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커피숍은 좀 더 사실 원가는 더 들지. 네, 원가를 알면 진흙을 바르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2023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그렇고 코스메틱 뷰티 쪽은 굉장히 매출도 막 몇천억 내는 회사들도 많았고 거기다 영업이익도 막 20% 30% 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 500원어치 원료를 그렇게 막 5만 원도 주고 사서 바르고 뿌듯해하고 소비자들의 예. 심리가 원래 그런 거지만 네. 거기다가 뭐 너무 K 아이돌들이 잘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심리도 이제 퍼지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한국의 OEM, ODM 이제 뭐 제조자 개발 생산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사실 그냥 거기다 맡기면은 웬만큼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가더라도 좀 뭐랄까요 산업적 해자나 이런 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나.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화장품 사업 하나 하려면 저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여기서 제품 쉽게. 주문하고 여기서 용기 주문하고 여기서 마케팅 의뢰하고 브랜드는 여기서 주문해서 합치기만 하면 내가 리스크만 테이킹하면 네, 맞아요. 내일 당장 화장품 판매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들도 만나보면요. 고민이 깊으세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고민이 크세요 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거꾸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술적인 해자나 그런 게 없고 또 누가 뛰어들면 네, 똑같은 거니까. 정말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이 되게 역동성이 있지만 그리고 뭐 산업적인 그런 해자는 없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예, 그렇지만 꼭 나쁘다고는 또 볼 수 없죠. 그럼 굉장히.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른바 그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잘 해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브랜드 이미지도 잘 해야. 왜냐면 제품은 웬만하면 진짜 다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이 하더군요. 화장품 정말 잘 만들고.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사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그 다이소 저도 다이소 선크림 이런 거 잘 쓰는데 정말 너무 좋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가격적으로도 뭐 너무 해자가 점점 낮아지고 하니까. 그게 고민은 고민이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코인 이런 쪽 스타트업들도 돈 좀 꽤 벌었습니까? 예, 장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여전히 시장이 핫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는 코인 거래소 외에는 좀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고 예. 지금도 근데 그렇긴 한데요. 근데 2023년에는 엔데믹하고 맞물려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소도 타격을 입었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좋았고, 좋아져서? 예, 다시 좋아져서 그래서 이 업종의 뭐 두나무랄지 뭐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들의 4대 거래소는 다 예, 흑자 나갔습니까?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제가 두나무 주총을 갔었거든요. 예. 그때 두나무 대표님이 한 주당 8,700원 정도 이렇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주총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주주들이 되게 많이 와 있었거든요. 네. 질문을 하는데 다들 사랑합니다, 대표님. 눈에 하트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예, 그 정도로 되게 시장 야. 상황이 좋아서 어디요? 두나무? 예, 두나무도 되게 상황이 좋았습니다. 두나무, 예. 빗썸,
또 어디죠? 코인원, 코빗 코인원, 이런 데들이 코빗. 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내 회사의 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저 인터뷰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판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저희는 꼭 기억합니다. 그 말은 어려울 때 안 도우면 안 도운 것도 기억한다는 말씀이죠. 좀 합시다. 좀 비싸지도 않은 거. 네. 이렇게 하는 감사합니다. 거구나.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업종이 더 좋았던데 하나 말씀드리면 핀테크 쪽도 괜찮았어요. 핀테크. 네, 뭐 예. 온라인 기반의 금융 비즈니스를 총칭하는 단어죠. 이제 거대한 시장 규모기도 하고 정부도 이제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꾸준히 잘 되던 곳인데 어디가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도 지금 되게 잘 됐고, 핀테크고. 예, 그리고 뱅크 샐러드? 예, 뱅크 샐러드도 사실 여기는 수익성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KT가 인수해 갔죠? 아직 상당 부분 인수를 했고요. 뭐 자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지금 이제 IPO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매출도 어쨌든 2023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여전히 적자 내고 있지만 적자폭을 크게 줄였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씬 대상으로 이제 뭐 카드 같은 거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위드라는 그런 곳도 있는데 거기는 뭐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뭐 3배, 4배 이상 늘었고 신용카드 발급 도와주는 네, 회사예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은 신용카드 발급받는 게 어렵거든요. 스타트업 직원들은? 아니 스타트업들 법인카드 같은 것도 받기 어렵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왜 안 해줘? 업력이 너무 뭐 업계의 그 그래서 규모가 신용이 안 작기도 좋으니까? 하고, 예, 그런 경우에 좀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도 거기도 있구나. 네 그런데도 웬만큼 잘 됐고 핀테크는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다들 돈을 좀 많이 벌고 수익성도 좀 굉장히 개선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수익 모델 찾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 또 여기도 또 하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하니까 된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여기는 망했죠. 내 메타버스 나올 때부터 내 그런 거 그럴 것 같더라. 메타버스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했어 진짜 그건.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메타버스 여기가 되게 핫했잖아요. 한번 뜨겁게 핫했죠. 네, 근데 2023년을 기점으로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2024년에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사실 여기 뭐 네이버 Z 같은 뭐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데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성장세는 완전히 답보한 상태고 수익을 내는 회사는 당연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그래도 뭐 모르니까요. 또 좀 마음 아픈 그런 업종. 일단 오픈마켓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2024년이 약간 커머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쉽지는 않았을 게 너무 잘 아시는 팀F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팀F 사태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이제 티몬과 위맵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건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커머스 업체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계에도 영향을 줘서 오픈마켓의 업종의 기업들은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예. 뭐 성장성 유지하면서 뭐 유의미하게 적자의 규모를 줄인 회사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픈마켓에 속한 회사들은 좀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G마켓 같은 회사가 있었죠. G마켓. 예, G마켓은 이제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이 아예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3년 연속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마트 인수되기 전에는 매년 흑자를 냈던 굉장히 건강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마트 인수가 된 이후로는 계속 조금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그것도 해낸 거라면 기술인데 진짜. 근데 뭐 꼭 뭐 이마트가 인수해서 적자 전환을 시킨 거라기보다는 이마트도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건 맞죠. 그러나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쿠팡 이외에 에브리띵들이 다 맞아요. 추락하는 시기와 맞먹기도 해서 예, 맞아요. 대략 한 20%는 좀 억울할 거고 80%는 그래도 책임 있어요. 그게 주주들 돈을 그렇게 쓰면 되나? 예, 그래서 뭐 11번가 뭐 이런 오픈마켓들은 다 상황이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적 안 좋은 회사 쪽 업종을 또 말씀드리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그것도 예. 좀 불안했죠, 사실은. 예, 뭐 이제 그거죠. 뭐 사람보다 기계나 AI가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 또는 정기예금보다 네. 높게 수익이 나오는 게 확실하면 네. 본인들이 본인 돈으로 돈 벌지. 왜 굳이 고객들 돈을 받아다가 그거 뭐 수수료 받고 있겠습니까? 네. 그게 잘 된다면
내가 내 돈 넣고 굴려도 충분히 잘 되는 거죠. 예, 정확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를 외면했고 게다가 장이 좋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2023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좋지 않았고 문제는 이제 기업들도 리스크 해칭 수단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었고.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어려웠습니다. 연구 인력이나 이런 비용은 계속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비용은 엄청 많이 쓰는데 그에 따른 고객 기반이 이제 안 차오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좀 많이 먼 시장인 것 같다. 네. 또 어려운 시장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미디어와 뉴스레터 이쪽도 콘텐츠 예. 어려워요. 이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거 봐 이게 지금 이게 뭐 광고판이 뭐 이 광고판 여기 일부러 내가 테이블 낮춰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광고판 올라가면 이게 딱 맞게 하려고. 아 그런 거구나.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의 대표적인 플레이어였던 퍼블리 혹시 아세요? 퍼블리? 퍼블리 네. 내가 좋아하던 매체였는데 네, 거기도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사업부를 쪼개서 인수하긴 했는데 사실상 어쨌든 문을 닫았다고 보는 게 나갔죠. 조금 거기에 정확하죠. 저도 글 많이 보냈는데 아 정말요? 안타깝습니다. 어머. 어떡하나 진짜 주옥 같은 글이었는데. 아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개의 업종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뭐 그리고 뭐 뉴스레터를 매일 보내드려요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는데. 뭐 유닉? 유닉 이런데 근데 사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게 직원 인건비 감당이 쉽지 않죠. 예, 사람들이 뉴스레터 열어보고 감사는 하는데 예, 그렇죠. 감사만 해. 여러분 어른들은 감사를 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매체와 미디어가 있다면 이거 내가 뭐 좀 도와주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줄 방법을 찾고 미디어들도 뭘 도와주면 되는지를 빨리 말을 하라고. 전자책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저 아웃스탠딩 이번에 전자책 필요 업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사자. 사주세요. 네. 필요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네. 필요하신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다. 예. 이게 수익 모델이 없어서 그렇죠. 유료화하면 고객이 뭐 유탈하고. 붙이기 어려워요. 네. 사실 뭐 저희도 유료 구독 매체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잘 굴러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적인 구조가 있고 그렇다고 광고를 붙이면 또 이제 받아보시던 분들의 반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실 뉴스레터 쪽은 뭐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잘하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뭔가 수익 모델을 붙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뭐 얼룩소라는 매체도 있었어요. 글 쓰면 돈 주는. 네, 뭐 글 쓰면은 어떤 글이 히트를 치면은 뭐 그 글에 뭐 몇백만 원의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백씩도 줬어요? 초창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얼룩소 저자들을 좀 압니다. 필자들을.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상 딱 들어도 계속 돌아가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 누군가가 돈을 그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네.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말았던. 네, 그러다 결국에 이제 올해 초에 완전히 문을 닫고 작년부터 사실상 서비스를 이렇게 중단을 한 상태였고. 그거 봐요. 이제 얼룩소에 있는 좋은 글들 못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스타트업 업계를 계속 취재하고 계시면서 네. 이제 취재하고 다닐 때는 야 스타트업 업계를 막 들여다보고 활발하게 취재하고 딱 회사로 복귀하면 아 이놈의 회사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괴리가 느껴지잖아. 밖에 나가면 막 화려한 스타트업 씬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스타트업인인 양 이제 하다가 네. 오고 나면 정재 기자 빨리빨리 좀 회사 복귀해서 기사 쓰라고 했더니 왜 이제 오후 4시에 들어와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젠장 나도 그냥 사업을 해볼까? 내지는 스타트업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죠.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안 없어요. 들어요? 네, 그럼요. 아. 네, 저희 아웃스탠딩 자체도 굉장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그럼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네. 사업을 하나 해야 된다면 네. 갑자기 딸린 식구가 막 생기고 그래서 네. 그런다면 무슨 사업 스타트업 중에 무슨 업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낀 게 잘 되는 시장이 있고 잘 안 되는 시장이 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 얘기 좀 더 해줘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뜬다. 돼지도 난다. 태풍이 불면. 그 샤오미 창업자가 하던 얘기죠. 예, 맞을 거예요. 그 정말로 어떤 업종은 태풍이 막 불어요. 그래서 웬만큼만 해도 발만 담그고 있어도 돈 버는. 예, 제가 아까 말했던 데도 뭐 뷰티나 그런 데도 사실
글로벌한 흐름이 좋잖아요. 근데 태풍이 전혀 안 부는 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다니까. 날기가 어려운. 그럼. 네, 그래서 뼈 앞에 쏟아지는 바람 안 부는 날 연 들고 뛰어봐요. 그쵸. 그냥 땀만 나. 나만 힘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뷰티나 그런 쪽도 있겠지만 또 역동적인 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산업에 투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역동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아직은 국내에서 제일 역동적인 데는 저는 AI 인공지능이랑 연예 쪽, 엔터테인먼트 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런 쪽을 봐야 되지 않나. 뭐 아까 뷰티나 커머스나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에 AI 회사들이 많은데 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조금 가능성을 보였던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돈 벌어요? AI로? 예를 들면 혹시 리튼이라고 아시나요? Written. 여기가 사실 2024년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핫했던 기업 꼽으려면 여기를 꼭 꼽아야 될 텐데 AI. 예, 여기가 뭐 하는 회사죠? 캐릭터 챗 원래는 이제 AI 그냥 뭐 서비스 뭐 이렇게 뭐 밑줄 치고 이런 거 도와줘 뭐 리튼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학술적인 서비스 같은 거 돕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작년에 챗봇 서비스 같은 건 약간 캐릭터 챗 아시나요? 캐릭터 챗? 채팅방에 캐릭터가 떴겠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챗봇인데 그냥 챗봇이 아니라 캐릭터가 있는 챗봇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서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과금 모델이 붙여가지고 근데 그 상품이 침착맨 아시죠? 네. 유튜버 침착맨이 그걸 가지고 재밌게 노는 모습이 캐릭터 봇은 앱을 깔면 거기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앱, 그 캐릭터 봇이랑? 그쵸. 이제 과금을 하면은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사이트로도 할 수 있고 나랑 막, 잡담해주는 그런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게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설립한다. 근데 이제 캐릭터 그 챗이랑 같이 뭐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야 뭐 이 나라 이거 세워 그러면 챗봇이 막 제가 뭐 세우겠습니다 뭐 이래서 나라를 게임도 같이 그런 하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같은 것도 넣고 이런 식의 과금 모델을 만들어서 말상대가 되어주는구나. 네, 말상대도 대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돈을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한 거니까 막 숫자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 수십억 수준이긴 한데 뭐랄까요 수익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러네요. 중요한 게 사실 작년에 투자 시장이 진짜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한 8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은 거예요 리튼이. 되게 작은 스타트업인데 아직 네네. 엄청 큰 스타트업이 아닌데도. 야 800억을 투자를 받았으면 기업 가치를 수천억 최소한 맞습니다. 수천억으로 평가받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이 여전히 핫하구나. 그리고 아무리 투자 시장이 어려워도 역동적인 업종에는 그래도 확실히 투자자들이 돈을 낸다. 예, 이런 거를 좀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진입 장벽 없을 때 화장품처럼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 좀 유행했던 게 AI란 단어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AI 아니면 로봇을 붙이죠. 네,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이 회사 투자 받을 때 된다 보다. 근데 사실 근데 투자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거르고 있는데 투자 받으러 오면 투자 심사 대상자 아예 묻는데요. 그게 귀하는 로봇입니까? AI입니까? 꼭 그 중에 하나는 붙여온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걸 붙인다고 해서 투자 받고 이런 건 아니고 리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받은 거고 네. 또 뭐 이런 캐릭터 챗 서비스 내는 데가 요즘 뭐 스캐터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루다 챗봇 이루다로 되게 욕먹었던 오늘 저한테 이거 아시나요라고 질문을 한 10개쯤 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 눈치챘으면 이제 대충 그냥 묻지 말고 설명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이루다라는 챗봇 서비스를 내놓아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챗봇 서비스 제타라는 걸 내놔서 굉장히 지금 10대 유저들이 가장 오래 쓰는 앱으로 굉장히 그럼 그 제타를 내가 깔아서 얘랑 재미있게 잡담하는 게 즐거워서 까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챗봇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진 여학생 스타일 챗봇. 그 툴을 연기를 해주는구나. 네네. 이렇게 과금을 하면서 대화를 더 하고 싶으면 과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10대 사회에 나쁜 남자 캐릭터는 500원 뭐 이런 거. 대화를 일정 부분 하다가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으면은 과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 예.
뭐 그런 서비스가 사실은 시간도 보내고 외롭기도 하고 뭐 어.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스토리 라인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대화를 기억할 테니까. 예. 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뭐 K-팝 잘 나가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에 뭐 하이브나 SM 이런 데 실적을 당연히 넣진 않았어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린 회사라서. 근데 신생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중에서도 지켜볼 만한 곳이 있거든요.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네, 버추얼 아이돌. 알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네, 네, 네. 사람이 안 나오고 맞아요. 무슨 만화 영화 주인공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이죠. 그림이 나오는 네, 거지. 맞아요. 우리 저랑 연령대 비슷한 분들한테 이해되기 쉽게 하려면 미래소년 커난과 달려라 캐산이 둘이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제 오늘 무슨 나쁜 놈 무찔렀어?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엄청 인기가 사람 많아요. 진짜 사람 나오는 거는 짜증 나는데 지금처럼 2%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런 버추얼 캐릭터가 나와서 하면 맞아요. 만만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진짜 거부감도 없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해도 쟤는 실존 인물은 아니니까 신기하기도 하는 하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데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제작사 블레스트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2024년에 매출을 거의 454억 원에 영업이익 99억 원으로 굉장히 수백억 원대의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 매출은 그럼 잡담하다가 뭘 팔아요? 뭘로 돈 벌어요? 음원을 내요. 아. 음원 수익이 굉장히 플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뭐 음원을 판다. 음원을 냅니다. 음원이 되게 사람들이 스밍이라 그러죠. 그 스트리밍 계속 듣고 하는 거 네. 굉장히 플레이가 많이 돼서 그렇죠. 순위권에 바로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거의 연예인이네 정말. 정말 연예인이에요. 그 옛날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사이버 가수 아담의 엄청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한 동작만 하려고 해도 몇십 명 달라붙어서 막 작업을 해줘야 해야겠다고.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쉽게 되니까 예, 오히려 예. 더 사람 같기도 하고 친근감도 예. 느껴지고. 그래서 수익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옛날에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돈은 그런 데서 벌고 있구나. 네, 그래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리고 나서 흐름이니까. 그분들이 가수라고 가정하고 네. 그분들이 음반을 냈다고 가정하고 네. 요걸 좀 들으라고 하면 돈 내고 들으시고. 근데 음원이 들어봤는데 좋아요. 그러겠지. 예,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재밌는 문화다. 그리고 자주 들려줄 거 아닙니까? 그 채널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또 좋지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러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돈이 되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재밌네요. 또 어디가 좀 주목할 만한 업종 또는 회사였습니까?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요런 내용들도 이번에 파시는 전자책에 써놨어요? 훨씬 자세하게 들어갔죠. 또 요때다 싶어서 판다 또. 훨씬 자세하게 들어왔죠.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말 10분째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거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뽑은 56개 업종의 베스트 플레이어랑 또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들까지 하면은 막 80여 개 회사에 대한 소개들과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요즘 스타트업들은 어떤 걸로 돈 벌고 있는지. 네, 완전히 잘 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2025년의 스타트업 업계는 뭐 어떤 게 키워드이거나 변수일 것 같습니까? 사실 막 작년에 이어서 갑자기 올해 뭔가 엄청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좀 경향성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최근에 제가 씬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비상 경영 체제를 많이 갈 것 같다. 스타트업도. 네. 왜냐하면은 2024년에 실적이 좋았던 것도 비용을 줄이고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원을 더 뽑지 않는다든지 혹은 너무 많이 뽑았던 인원을 줄인다든지 되게 알게 모르게 인원을 정리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어떻게든 효율화를 시키고
더 늘리지 않는다든지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경영 체제가 사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무신사가 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무신사 실적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만 6천억 원이에요. 상황이 좋은 회사인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이게 사실 신 전체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도 그럼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야, 무신사처럼 저렇게 상황이 좋은데도 비상경영 체제 한다는데 우리 회사도 지금 뭐 예를 직원들한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복지 같은 거 할 때가 아니다. 그렇지. 어디 사람 더 뽑을 수 없다. 지금 무신사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웃스탠딩에다가 요 기사 좀 내달라고 그런다면서요. 무슨 복지 혜택 없앴다는 기사. 근데 이게 그분들이 부탁하지 않으셔도 실제로 그렇기 이미. 때문에 경향성이 정말로 야, 그렇거든요. 이런 비용도 줄이냐 하는 것 좀 인상 깊은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휴가 같은 거 주어지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스타트업 다니는 맛이죠.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알게 모르게 많이 정리됐고요. 그리고 또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스타트업인데 막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제한 식대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무제한 식대였던 거예요. 근데 법카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도 완전히 다 없애졌고 왜냐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시 경제도 안 좋고 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밥 되는데 먹어야지. 무제한으로 먹으면 안 된다. 12,000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은 투자 받기도 어렵고 자체적으로 돈을 벌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옛날에 스타트업 하면은 굉장한 복지 인재들한테는 복지를 많이 부어주는 업종 1인당 안마의자 2개씩 주고 막 집에도 하나 갖고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질 것이다. 투자금으로 직원들한테 복지로 뿌리던 그런 시대는 완전히 좀 거의 끝나고 지금 있잖아요.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건데 요즘을 조금 그냥 비상경영이라 좀 체질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일 뿐 다시 풀리면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스타트업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네, 그 2020년, 2021년 요때 굉장히 호황기였고 굉장히 스타트업 씬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때였는데 확실히 방만하게 운영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 돈 아니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게 내 돈이 아닌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내가 투자 받은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내 돈보다 더 어려운 돈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그거를 인지한 스타트업들도 많았겠지만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던 스타트업들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안마의자 막 갖다 놓고 네. 의자도 뭐 시중에서 쿠팡에서 15만 원이면 사는 걸 뭐 150만 원짜리 목바지 플러스하면 180만 원인 뭐 이런 의자 전 직원한테 주고 그럴 때 기자님이 야 제정신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이래서야 되겠냐 이런 기사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여기저기서 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또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아끼면서 투자를 좀 덜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했던 뭐 소위 말하는 부트스트래핑 회사들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이라고요 네. 그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돈 벌면서 회사를 키우는 투자금은 안 네. 건들거나 필요 없고 네, 그런 데들은 지금 빛을 보고 있죠. 네, 오히려 그런 데들은 이제 투자하고 싶어도 우리는 투자를 필요 받을 없어. 이유 없죠. 왜냐면 이미 우리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또 빛을 보고 있고요. 아웃스탠딩은 돈을 벌고 있는데 빛은 못 보는 참 묘한 포지션이네요. 네, 저희 돈 벌고 있죠. 그죠? 흑자예요 아웃스탠딩이. 네, 아웃스탠딩 흑자입니다. 저희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희도 열심히 했거든요. 어렵다. 예,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엔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장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상 경영 체제를 2025년에도 이어갈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시장 많이 공략하려고 하겠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는 사실 국내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인구도 사실 줄어들고 있고 또 서비스가 좀 포화 상태기도 하고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티랑 코스메틱은 이미 시장의 크기가 글로벌 단위로 커졌고 또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서 한 곳 말씀드리자면 야놀자 많이들 아실 텐데 예. 야놀자 하면 다들 호텔
간 앱, 뭐 액티비티 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야놀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가 여행사 뒷단에서 비행기표 맞아요.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네, 해주는 그런 여행사들이 쓰는 솔루션. 네. 사실 그런 솔루션을 쓰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매출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B2B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B2B죠. 근데 여기가 지금 원래 신사업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의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을 2024년에 굉장히 증명을 한 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키워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야놀자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호텔 앱, 뭐 액티비티 앱 그 이상을 넘어서 아니다. 네네 여행 산업 전반의 어떤 뒷단에 담당하는 B2B 글로벌 회사로 가게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스타트업들이 아마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무신사가 지금 1조 클럽 갔는데 패션 커머스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만은 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진출도 했고 뭐 중국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고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 이미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캐나다로 아예 가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글로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점점 더 그런 흐름은 거세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캐나다로 갔을까요? 글쎄요. 미국 쪽도 아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북미 쪽을 아마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조그맣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근데 캐나다에 부모님이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에 원래 좀 근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올해 것 같고요. 그런 유명한 스타트업들 중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상장. 근데 이 상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총 갔을 때도 당연히 그 질문 주셔서 상장 언제 하실 건가요? 여쭤보면은 네. 다들 하는 말이 상장 기약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투자자들이 그냥 상장하지 말라 그런대요. 지금 상장하면 기업 가치도 인정을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서비스로서는 굉장히 애용하는 회사지만 컬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투자사가 들어온 게 기업 가치가 4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이죠 그게. 예, 한 3년 전인가? 네. 근데 이제 컬리가 원래 상장하려다가 철회했잖아요. 그 이유가 4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물론 장외 시장에 거래되는 게 정확한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몇 천억 단위더군요. 그냥 네, 기업 1조도 가치가. 안 돼요. 네, 근데 몇 천억.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장을 해봤자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근데 상장을 해야 그 다음에 주가가 잘하면 주가가 오르기도 오르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네. 뭐 4조 원 그 기업 가치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네. 상장을 해서 4조 원보다 높은 가격에 그 주식 팔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려고 당연히. 투자를 네. 하는 거고 그렇게 주식을 팔아야 또 그 돈으로 다른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거긴 한데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몸집을 잘 키우고 만들어서 상장하는 것과 상장을 해놓고 몸집을 잘 키우는 것과 그게 순서를 바꾼다고 회사가 더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닐 텐데 그걸 왜 굳이 몸 만들고 상장하자고 해요? 몸을 만들어질 수 있으면 상장하고 만들어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예, 몸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컬리는 지금 열심히 어쨌든 실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한 이후에 예. 기업을 탄탄하게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또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네.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만약 저 회사가 상장했다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와 생각해 보면 장외 시장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외에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 기업의 경우에 네, 그렇다. 분명 그런 기업이 있긴 하죠. 다만 이제 이런 과정도 또 거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 있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네. 그럼요. 뭐 어두운 면이 없는 씬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타트업이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하고 네. 쟤네들 왜 그런가 싶을 때는 또 여의도로 시선을 돌려서 국회나 정치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진짜 스타트업은 좋구나 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네.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 게 이제는 수익성을 좀 증명한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는 네. 또 다시 이제 뭐랄까 매출의 탑 라인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려면 또 이제 수익이 깨지겠죠?
조금 근데 이제 또 막 옛날처럼 막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성장이 잘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이만큼 냈다는 걸 증명을 하면 살짝 낮추면서 매출을 어떻게든 키우고 근데 그걸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노하우가 좀 있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콘들도. 마케팅 비용도 네. 엉뚱하게 함부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3프로 TV에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광고주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진짜 오시면 얼마나 잘해드리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수 있고. 처음에 한두 분 오시는 분은 매일 언급해드립니다. 진짜 이 회사가 나라 구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3개, 4개 늘어나잖아요. 그럼 광고주 취급도 안 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오시면 여러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찾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웃스탠딩 여러분 그 아웃스탠딩 TV라고 있어, 그죠? 아스쇼. 좀 네. 잘해요 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네요. 네, 네. 오늘의 잘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런 훌륭한 취재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아웃스탠딩의 대표 기자 우리 지혜 기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스타트업 씬을 정리한 데이터와 통계와 각종 내용이 넘쳐 흐르는 그런 책을 이북으로 만들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가능하다면 성원과 부탁드리자면 지원까지 좀 바란다. 그 얘기죠? 네, 맞아요. 예, outstanding.kr 들어오셔서 사는 거는 좀 회원 가입 안 해도 좀 살 수 있게 합시다. 예, 제가 회원 대표님한테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조금 좀 보강하겠습니다. 예, 정지혜 아웃스탠딩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